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이슈 이슈다 시작합니다. 인플레 도대체 누가 잡혀간다고 했나요? 세 차례 빅스텝에도 불구하고 9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지난해 같은 날보다 8.5%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준의 고강도 통화 긴축이 전혀 먹혀들지 않는 겁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경제가 재앙의 위기에 빠져가고 있는데요.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월에 8.7%보다는 0.2% 둔화한 상승률이지만 전문가 전망치 8.4%보다는 높았습니다. 지난달과 물가를 비교하면 0.4% 올라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0.2%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지난달보다는 PPI 상승률은 7월 마이너스 0.4%, 8월 마이너스 0.2%로 두 달 연속 하락한 후 3개월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에너지, 식품 등을 제외한 근원 PPI는 전월보다 0.4%, 지난해 같은 날보다는 5.6% 각각 상승한 겁니다. 근원 PPI 역시 전월 대비 상승률이 7월 0.1%, 8월 0.2%보다 확대돼 시장 전망치 0.3%를 웃돌았는데요.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개선됐음에도 여행, 숙박, 외식, 병원 등 서비스 물가가 뛰어오른 것이 전체 PPI 상승분의 3분의 1을 차지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발표는 연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물가 진정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임을 시사한다고 언론은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내일 9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 예정입니다. 시장은 CPI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PPI에 이어 CPI도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할 경우 지난달까지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연준이 11월에도 비슷한 수준의 기준금리 인상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4연속 0.75% 금리 인상이라. 이러면 미국도 미국이지만 한국을 비롯한 세계화로 연결된 다른 나라들은 심각한 경제적 대위기를 맞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렇게 발등에 불 떨어지면서 바이든이나 민주당 다음 스텝 뭐겠습니까? 핵전쟁 날 수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어찌됐건 마무리시켜서 민주당의 역사적인 압도적 선거 패배를 모면해야 하는 거죠. 떡하니 이런 시나리오대로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바이든이 CNN 인터뷰를 통해서 푸틴이 원하면 정상회담을 해줄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한 게 그건데요. 국제사회가 이를 우크라이나 전쟁의 출구를 찾을 수 있는 극적인 돌파구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겁니다. 최근 크림대교 폭발과 보복성 키이우 공습으로 이제 러시아가 숨겨둔 힘을 총력전의 형태로 표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긴장하고 있는데요. 주변 국가의 중재 노력이 더해질 경우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온 서방의 리더 미국과 러시아가 내달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직접 평화협상 담판을 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억지로 흘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러시아가 그럴 이유가 있느냐 그건데요. 젤렌스키가 무조건 항복하거나 그에 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 푸틴의 분노가 수그러들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이든은 인터뷰에서 푸틴이 G20에서 나에게 다가와 러시아에 수감 중인 미국 농구선수 브리트니 그라이너의 석방에 대해 얘기하고 싶다고 말한다면 그를 만나겠다며 푸틴 대통령이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지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이날 앞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G20 무대에서 양국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대화를 거부하지 않는다. 제안이 있다면 고려할 것이다 라고 언급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바이든은 우크라이나가 없는 자리에서 러시아와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러시아의 태도 여하에 따라 테이블에 마주 앉을 수도 있다고 우회적으로 화답한 셈입니다. 바이든이 대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배경에는 최근 우크라이나의 반격으로 입지가 좁아진 푸틴 대통령이 향후 적당한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한다면 최후의 보루인 핵무기를 선택하는 데까지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은 이날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전술핵을 사용할 가능성과 관련해 나는 그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성적인 행위자라고 언뜻 들으면 우쭈쭈성 발언까지 해줬는데요. 중간선거 앞두고 갑자기 미국과 러시아의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 중간선거 앞두고 공화당이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좋을 건 없을 텐데요. 그래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군인들의 안타까운 상황 보면 빨리 전쟁 끝나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참 생각이 많아집니다. 다음은 무척 흥미로운 이슈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직접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는 주장이 제기돼 흥미를 모으고 있습니다. 물론 머스크는 이를 즉각 부인했습니다. 지정학 전문가인 이언 브레이머 유라시아 그룹 회장이 서한에서 머스크가 최근 푸틴 대통령과 직접 대화를 나눴다고 적어 파문이 일었는데요. 서한에는 푸틴 대통령이 머스크에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 점유 지속, 우크라이나의 중립 국화, 러시아의 도네츠크 루안스크 병합과 헤르손 자포리자 지배 인정 등 목표를 무슨 일이 있어도 달성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는데요. 이렇게만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푸틴과 머스크가 상의하며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브레머 회장은 2주 전 머스크와 대화했을 당시 머스크가 직접 푸틴과 통화한 사실을 밝혔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통화에서 머스크는 우크라이나가 물러서지 않을 경우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 공격을 막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해야 한다. 그 직후 머스크가 우크라이나 종전안을 트위터에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머스크는 이달 3일 러시아가 2014년 강제 병합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공식 인정하고 우크라이나를 중립국가하는 등 내용이 담긴 종전안을 제안하기도 했죠. 여기에는 러시아가 최근 자국 영토로 선언한 우크라이나 4개 점령지에서 유엔 감독 아래 다시 주민 투표를 해 주민의 뜻에 따라 병합 여부를 결정하자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좌파들은 이를 어이없고 황당해하고 폄훼했고 우파들은 나름 일리 있다라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머스크는 푸틴 대통령과 직접 대화를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브레머 회장과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는 트위터에서 나는 18개월 전 푸틴 대통령과 단 한 번 대화를 나눴고 당시 대화 주제는 우주였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각자 요구사항이 전혀 다른 지금 푸틴 대통령과 대화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브레머 회장은 머스크는 푸틴과 러시아 정부와 직접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마지막 소식 하나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가 바이든의 썩은 손가락을 깜깜한 방으로 보낼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한 뉴스가 엄청난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에 대한 바이든의 공식 발언이 어제 나왔습니다. 바이든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사냥꾼이 총기 구입에 꼭 필요한 신청서 질문 문항 중 너는 약쟁이냐? 라는 질문에 아니요 라고 거짓 답변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냥꾼은 이 꼬투리 하나만으로 구속당할 수 있는데요. 바이든은 아들이 아니라고 했다면 아니다라고 믿는다면서 사냥꾼에 대한 역겨운 믿음과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바이든은 사냥꾼이 한때 약쟁이였으나 훌륭하게 재활했다면서 나는 아들을 100% 믿는다라고 말했는데요. 이건 내 아들 건들면 가만 안 둬 이렇게 협박하는 것으로도 들리기도 합니다. 무릇 자식에게는 엄격하고 더 혹독한 도덕적 잣대를 요구해야 하는 법인데요. 바이든의 저렇게 물러터진 성정이 자식들을 망쳐놓은 건 아닌가 싶습니다. 망하려면 자기 집안만 망치지 지금 미국은 물론 세계까지도 망조로 몰아넣는 바이든. 이런 인간을 대통령 세우고 바이든님 사랑해요 외치는 더 욕나오는 지지자들. 과연 미국의 상황은 오는 11월을 기점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이슈이스타 오늘 순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